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은 살짝 오르고 또 미국은 계속해서 방향성이 살짝 없고 기술주들 중심으로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가 강보합, 그리고 S&P 500이 0.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11,000선을 하회한 이후부터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 다른 거에 비해서 지수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또 악재가 크게 됐던 게 국채금리, 거기에다가 테슬라의 부진함, 이제 이런 것들이 나스닥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날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경제지표, 그 다음에 테슬라 보겠는데요. 이날 경제지표가 거의 부진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3개의 지표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시간 순서입니다. 여기 안 좋게 나왔고, 또 거기에다가 도매 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각 주택 가격 지수가 20대 도시 기준, 그리고 10대 도시 기준으로 나왔는데 거의 다 부진하게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우선 10월 주택 가격부터 보시게 되면요, 전월 대비해서 0.5%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4개월째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요 10개 도시 그리고 20개 도시 기준으로 봐도 0.7, 0.8%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내용이면서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부담스럽게 계속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그대로 주택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지표를 집계한 S&P 다우존스 쪽에서는 이 모기지 파이낸싱이 주택가격에 역풍을 계속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둔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게 되면서 악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상품 무역 수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급감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 적자긴 적자인데 이제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에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월 대비해서 15.6% 하락한 모습이고요. 수출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제조업 활동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댈러스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위축세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8.8포인트 하락을 하게 됐고요. 지난 5월에 적자로 돌아섰었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영역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연말에 정말 제대로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모닝쇼 외신 센터에서도 말씀을 좀 미리 드렸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본장의 악재로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국 생산과 관련된 차질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내부 일정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부터 시작했던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 축소를 지금 내년까지 더 연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1월 3일에서 19일, 17일간 생산을 하고 20일에서 31일, 그러니까 춘절이죠. 설날 연휴로 가동을 멈춘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장에서 약간 부담을 키웠던 게 춘절 연휴 내내 생산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이런 수요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날 또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17일까지 추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오른 종목과 내린 섹터가 다 뒤섞여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가장 강했던 게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강하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유가 상한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영향 덕분에 지금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철 한파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유틸리티 섹터도 0.6%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가장 안 좋았던 게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 소비재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 세부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섹터 자체를 끌고 내려갔고요. 테슬라만 뺀다면 이 경기 소비재의 하락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한 0.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쪽에서 스트리밍 업체들 그리고 IT 종목들 전반적으로 1%를 전후한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연하게 딱 구분이 돼버리죠. 이쪽 IT 성장주 전기차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다 밀려 내려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IT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서는 애플이 더 많이 밀렸습니다. 1.3% 하락을 하면서 아이폰 공급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애플이 다시 한번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예전에 다른 IT 종목들이 크게 밀렸을 때 좀 버텼던 애플도 이날은 이제 조금씩 그러한 상승폭을 더 반납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광고 쪽과 관련해서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대로 메타 플랫폼스 대비해서는 더 밀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알려져 있는 악재죠. 내년 광고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추가로 나오게 되면서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이러한 개별적인 악재까지 나왔다라는 점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구글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뭐 로쿠라든지 더 트레이드 데스크와 같은 이런 광고업으로 먹고 사는 이런 기업들의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 2.5% 밀리게 되면서 이제 IT 종목 중에서도 많이 밀린 축에 속하는데요. 내부적으로 초과 배송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술적 결함, 이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 중에는 이날 전기차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11%나 급락해 버렸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어디까지가 바닥인 건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가 나오고 있고요. 생산 악재가 나오고 있는 모습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무너지다 보니까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 뭐 리비안, 그리고 뭐 니콜라 이런 종목들도 7%, 8% 같이 밀리는 흐름이었었고요. 중국의 전기차들까지도 투자 심리가 안 좋게 되면서 뭐 니오가 8.3%, 뭐 리오토, 샤오펑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 안 좋았던 게 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까지 옮겨붙는 흐름인데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소재 쪽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게 리튬과 관련된 알버말이 되겠습니다. 5.6% 하락을 냈고 관련해서 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퀀텀 스케이프까지도 이날 하락이 7.5%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 관련된 그 모든 이 밸류 체인 자체가 흔들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루 만에 찔끔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면서 1.7%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메모리 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3%밖에 안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낙폭을 기록했다 정도가 되겠고요. 이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무려 7.1%나 급락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그대로 반영이 됐고, 뭐 관계사 AMD도 그 비슷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좀 장비 업체들도 1% 중반대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옮긴 그런 모습이 정식으로 발표가 됐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부진했습니다. 큰 종목 중에서는 화이자가 1.3%, 그리고 모더나가 지금 거의 한 9%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던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는 다른 종목을 웬만해서 다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그 가운데도 유독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거기에다가 마카오 검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밀려 내려갔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5.9% 하락을 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폭설이 계속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결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그대로 이렇게 항공주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자체가 더 밀리게 되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 되겠는데요. 거점 공항이 없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하나하나 노선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기본적인 이 시스템적인 악재가 있었는데 좀 더 부각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쪽에서는 이제 추가 결항 가능성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서 왜 이렇게 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더 추가 결항을 하게 되는지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 속에 더 하락합니다. 33.94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최근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중국 관련주로 묶어서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예, 중국의 전기차들은 다 밀렸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술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 알리바바가 4.9%, 징둥닷컴도 4.1%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왔던 제로 코로나,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바꾸겠다라고 중국 당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올라간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내년 1월 8일부터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폐지하고 또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 지금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의 힘을 모으고 있다가 다시 한번 간밤에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유럽에서는 이제 성탄절 휴무와 관련해서 영국만 계속 휴장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독일 닥스가 0.3%, 프랑스 CAC 지수 0.7%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럽 증시는 경기 침체라는 그런 우려보다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라는 기대감 쪽에 좀 더 반영을 하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 정도 오르게 되면서 이제 80달러 바로 밑에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러시아의 또 감산 가능성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비교적 좋은 재료로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0.8% 올랐고,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이날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금값을 끌어올렸고요. 이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10bp,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거의 한 6bp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날 국채금리 상승은 기술주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크리스마스 이후에 개장을 했는데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땠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IT와 성장업종의 약세 속에 다우존스 지수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나스닥은 1.4%가 급락했고 11개 업종 중 6개가 하락하는 혼주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연준의 향후 경로가 불확실한 데다 데이터 의존적이어서 시장이 경제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이 연말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부터 시작된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감축 방침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테슬라의 주가 급락이 지속되면서 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틱톡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틱톡의 미국 사업부에 강제 매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보도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짧은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은 미국 내에서 20대에서 30대를 중심으로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접촉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부진한 주택가격 지표가 발표되면서 오늘 시장에 또 다른 부담이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유동성을 등에 업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에 넉 달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칼 케이스 웰슬리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공동 개발한 이 지수는 S&P와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수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있어서 공신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5%가 하락해
전달인 9월 당시 1% 하락보다 하락폭은 감소했지만 4개월 연속의 하락세를 지속했고 10개 주요 도시와 20개 주요 도시의 지수는 각각 0.7%와 0.8%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모두 전달 대비 하락했던 가운데 라스베가스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피닉스 등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부 도시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컸고 달러스와 덴버의 가격도 1%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전달과 비교한 집값은 9.2%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 3월에 20.8%를 정점으로 8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및 외환 등의 투자에 수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매크로 헤지 펀드가 올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채권 매입 정책을 펼치면서 변동성이 낮아져 매크로 헤지 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영국 금융시장 혼란, 그리고 역대 최고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거시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이같이 높아진 변동성에 따라 큰 수익을 올린 건데요. 데이터 그룹 HSR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글로벌 주식이 20% 하락하는 동안 매크로 헤지 펀드들의 수익률은 평균 8.2%를 기록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으며 반면 주식형 펀드들은 평균 9.7%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해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매크로 헤지 펀드는 환율이나 기준금리 등 거시적 변수에 따른 각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예상해 채권과 외환, 원자재 상품 등의 투자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 펀드입니다. 자, 주식 말고도 이런 채권이라든지 외환 쪽을 다뤄서 또 주식 투자에 좀 적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이날 2차 전지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유독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랬는데 이 중국 관련된 니오도 이날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생산 관련 도전과 지속적인 공급망의 제약을 이유로 4분기 인도 예상치를 대폭 하향 제시한 중국 기반 전기차 제조사 니오 잉크의 주가가 오늘 8.2%가 급락해 10달러 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니오는 4분기 중 38,500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43,000대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인데요. 회사 측은 2022년 12월 중국 주요 도시에서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발생하면서 특정 공급망의 제약과 함께 납품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11월 잠정 주택 매매 건수, 즉 펜딩 홈 세일즈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5% 감소이며 이어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리치먼드 연방은행의 12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가 이어지고 캘메인 푸즈, 내셔널 스틸,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 그리고 업헬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